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설 110번째, 110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도와 18년도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17년도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책을 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125번에 나오는 황지청화 전지 화해문인데 전지 연꽃 같습니다. 전지 연화문, 네, 전지 연화문 맞네요. 전지 연꽃이 그려져 있는 해당식 이이병.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끼용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귀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해당형의 요 그 구연부 쪽이 해당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당형입니다. 해당화가 이제 그 좀 사각형이죠. 제가 예전에 그 전사 도자기 할 때 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해당식이라는 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고요. 그 이제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 또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또 여의두문이 그려져 있고 맨 위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런던 소도비에서 107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기형이 독특합니다. 자, 여기 저 관지를 보여드리면 대청 걸륭런제 관지가 전서체로 써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쓴 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관지가 있으면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이 하셨다가 다른 기물 또 찾을 때 한번 활용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황지청화 전지연화문. 네, 전지연화문이 있는 큰 반입니다. 직경이 27.6cm고요. 중국 가덕에서 41만 4천에 거래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뭐 딱 보면 이제 그 구도문이죠. 복숭아가 9개, 걸륭이죠. 옹팔건구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옹정은 복숭아가 8개, 걸륭은 복숭아가 9개라고 합니다. 황지청화 구도반이라고 불리는 그 큰 반이죠. 가사더, 크리스티입니다. 크리스티에서 152만 RMB에 거래됐고, 자, 요 기형은 이제 주자죠. 주자입니다. 주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고리가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뚜껑이 유실되지 않고 한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실 같은 걸로 이어가지고 요 뚜껑이 유실되지 않도록 또 떨어져서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놓은 것이고, 요 가운데 있는 개광은 여의두문입니다. 여의 개광에 복숭아죠. 복숭아가 탐스럽게 그려져 있고, 이런 수구나 주구 손잡이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선요, 그러니까 선덕을 방한 거죠. 이게 명대 기형이에요. 명대 기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주전자의 몸체 부분이 옥호춘병하고 비슷합니다. 옥호춘병이 명대는 이렇게 빵빵하다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그래서 개광의 서과문, 서과문인데 서과문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복숭아, 그다음에 석류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총칭이죠. 서과문 지포.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으니까 잡을집입니다. 이게 잡을집. 손잡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레원이 있습니다. 레원이 이제 동경미술구락부라는 거기 동호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물로서 뭐 소화 15년에 뭐 거래가 됐었다, 뭐 이런 입찰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북경 보리에서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방을 선덕대를 방한 걸륭대의 기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밑에 보면은 기형이 아름답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전지 벌연문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밑에 이제 두 팔 벌린 것처럼 하면 이제 벌연문이라고 서양 연꽃을 가리키고요. 요것을 이제 다른 말로 보상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뭐 이런 비단 끈으로 엮어서 위에는 박쥐도 보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요런 유래가 여기 쓴 것처럼 이제 만복상경, 만복상경. 만복은 여기 박쥐가 있으니까 복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상경, 경은 요게 이제 편경입니다. 편경이 뭐냐면 예전에 그 음악을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음악을 하는데 그 음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튜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음을 가리키는 그 악기의 이름이 편경입니다. 편경이고 그래서 편경과 복수 이렇게 박쥐가 나타나니까 만복상경이다 이런 말로 씁니다. 만복상경. 왜냐하면 편경의 경자가 요 경사경자하고 이제 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귀로 붙어 있는 요 모양은 극이라고 합니다. 극. 그게 뭐냐면 이제 무기를 가리킨 거죠. 예전에 삼국시대에 그 여포가 쓰는 무기 이름이 방천화극입니다. 방천화극. 그래서 출극 뭐 그런 이제 병 이름 나올 때 그러죠. 이런 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극이 귀를 달고 있어서 극이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경 거력이라는 뭐 중소형 경매장에서 103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여기 편경이 나오면 상경이라는 요 경사경자하고 치환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많이 보신 기물이죠. 포월병입니다. 보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월병이라고도 하는 편병입니다. 여기가 사실 좀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꼽처럼. 그걸 감안하시고 팔길상문 혹은 팔보문이 그려져 있고 안에는 보상화문이 그려져 있는 편병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035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레원을 보시면 홍콩 소도비에서 1984년 11월 20일 날 방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매된 기물이죠. 저기 그 대청 걸육련제 관지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관지, 쓴 관지고 요거를 이제 감안하셔서 구분하시는 데 도움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위부터 보면은 위에는 이제 이런 걸 작배라고 하죠. 뭐 벼슬작자죠. 저런 게 이제 산발로 돼 있는 그런 이제 배 술잔입니다. 좀 특이한 술잔이고 청동기 문화세 때부터 나온 술잔입니다. 그리고 일대인데요. 서령 방매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69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레원은 경수당 구장이라고 쓰여 있고 상해 박물관에 반환이 발환 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포수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함환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수가 귀를 달고 있는 호 내지는 관입니다. 전지화해문이 빼곡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가사더 크리스티에서 131만 10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옥호춘병이죠. 옥호춘병 전지화해문이 쭉 그려져 있는 옥호춘병이고 명대와 이 청대는 이렇게 복부 부분이 빵빵합니다. 자, 대청 걸육련제가 이렇게 대청 걸육련제라고 해서체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체로 쌍권안에 하단부 저부에 써져 있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120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거는 레원이 북경 소장가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비파준의 형태를 띄었고 이런 것을 또 사슴의 머리나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그래서 뭐 우두준, 녹두준 뭐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 또 비파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용이 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이준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용을 가리킵니다. 이이준이라고도 하고 뭐 비파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가운데 복부의 전면에 역시 팔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팔선도니까 이 앞면에는 4명의 신선만 보이고 나머지 신선은 뒷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 신선이 연꽃을 들고 있는데 이 여자 신선이 이제 유일하죠. 팔선도 중에서는 요 이름이 이제 하선고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보검을 들고 있는 양반이 여동빈.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 호로병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가서 그래서 이제 파도를
파도를 건너가는 거죠. 요 바다 이름이 이제 약수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정말 화공에 놀라운 그림 솜씨를 볼 수 있는 사실적으로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양을 팔선과해도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팔선과해도. 결국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청 걸륭런저 관지가 이렇게 잘 쓰여 있고요. 자, 이런 이제 팔선 하수도 혹은 팔선 축수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왕모의 생일 때 축하해주러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그림입니다. 자, 홍콩 소도비에서 3,821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대작답게 레원이 아주 화려합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980년에 11월 26일 날 방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책에도 나와 있는 그런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굉장히 아주 잘 그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옆 페이지 보면은 이제 매병이죠. 이렇게 걸륭 때의 매병은 이제 청때 매병은 옹종 때도 그래. 옹종 때보다는 걸륭 때가 이제 이 어깨 부분이 뭐라 그럴까 좀 빵빵합니다. 어깨 부분이 아주 듬직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전지 화해문이 쭉 그려져 있고 매병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북경 광시라는 경매장에서 1,150만 RMB에 거래됐고 레원을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 조셉 데스마라리스가 50년대에 소장하고 있다가 두 번째로는 상해 도명 거래장에서 2012년도에 경매된 기물이고요. 요게 이제 2012년에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요거 2012년 그 방매영감 리뷰할 때 한번 다뤘던 기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대청 걸륭런제 관지가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상병이죠. 이런 경우 상병이죠. 상병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병은 옹정제 때 처음으로 창소한 기물이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갈 수 없지만 뒤로는 간다. 그래서 보통 옹정제 때 시작을 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도광, 한풍 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혼돈시기잖아요. 그 아편 전쟁이 1차, 2차 혼돈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패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 상을 주면서 이제 청렴하게 관리 일을 보라고 여기 이제 복부에 나와 있는 주 문양 중에 이제 연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청화, 전지연, 초엽, 해랑문, 뭐 해랑문은 파도문이죠. 그게 있는 옥당춘병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기형이 상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돌대 하나, 둘, 셋, 돌대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돌대라는 것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상병, 이렇게 복부가 빵빵한 것을 다른 말로 옥당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호춘병하고 비교해서 옥당춘병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상병이죠. 자, 북경 중안거래장에서 126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레원은 북경 한해에서 2000년에 방매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경 한해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경매장이고 메이저입니다. 중국에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북경 한해에서 경매된 거기 때문에 북경 중안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북경 중안에서 이렇게 거래시켜 놓고 이 기물을 북경 한해나 보리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네, 그 이제 마이너의 이제 서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이저는 마이너로 갈 수 있지만 마이너에서 거래되지만 마이너 기물은 메이저에서는 안 해준다는 거. 뭐 아주 안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 보이는 기물은 쌍이를 달고 있죠. 쌍이준인데 이것도 이제 비파준의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는 주 문양은 전지 화해문입니다. 북경 영시라고 경매장에서 575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관지는 대청 걸륭여저 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귀를 이제 구이준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비둘기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 여기 비둘기 구자를 써서 구이준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또 여의준을 보시면 여의편병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 행원을 요 개광을 잘 보셔야 돼요. 개광이 위가 좀 뾰족하고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요게 살구
살구입니다. 살구. 그래서 여기도 말하자면 살구 같은 원이 개광이 됐다 그래서 행원개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그냥 개광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낫죠. 행원개광, 복수문이죠. 왜 그러냐면 박쥐와 복숭아가 있기 때문에 복수문 혹은 수의문이라고 합니다. 여의 편병이죠. 여의가 귀로 달고 있는 편병입니다.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55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기물은 요건 기형이 장관이죠. 장관이라고 하는데, 요게 선덕대에 많이 나왔던 기물을 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문양은 비단 문양이에요. 비단의 옷에 많이 나오는 문양들이죠. 그래서 금문이라고 합니다. 비단 금자거든요. 금문 혹은 금지문이라고도 하는 그런 문양이고 중국 가덕에서 48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죠. 자, 여기도 많이 보신 기물이 매번 쭉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물이 뭐 맨날 샘 솟는 것도 아니고, 자, 요거는 벌써 6방, 6방이죠. 6방 관이병이죠. 육각형이라는 얘기고 6방 관인데 제가 여기 어깨 부분이 좀 잘려져 나와서 절견이라고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절견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육방 절견병인데 뭐 그냥 육방 관이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벌련문이죠. 두 팔 벌렸으니까 서양 연꽃이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전지 연화문으로 여기는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벌련문 혹은 서양 서자를 써서 서벌련문이 맞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층차가 다양하게 돼 있죠. 밑에서부터 쭉쭉쭉 올라갑니다. 뭐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 문양이 회문이 귀에 걸려 있는 특이한 문양입니다. 여기 대천 걸륭런제 관지가 있고요. 여기는 북경 동정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356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도 여기 포수준이죠. 포수가 여기 있습니다. 포수준이고 여기도 전지 연꽃이네요. 전지 연화문이 탁자가 돼가지고 팔길상문을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연탁 팔길상문 포수준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8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돈식관입니다. 돈식관이라는 건 돈이라는 게 수돈을 가리키는데, 수돈이 뭐냐면 의자입니다. 의자의 모양을 갖춘 뭐 관이다. 뭐 호나 관이나 똑같은 거죠. 결국 술 담는 용도입니다.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돼 있고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있습니다. 밑에도 여의 개광문이 있고, 그래서 이건 서령박매라는 경매장에서 40만 2,500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거기 출판에 모가 소장품 입찰 목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 밑에 소화 14년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소화는 일본의 연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서기를 얘기하는데 여기 공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원 여기. 공원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서기입니다. 서기 아시죠? 우리가 쓰는 연도가 서기죠. 지금 뭐 2024년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니까 서기 1939년에 일본 소장가 손에서 나온 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는 옥당춘병이라고 썼죠. 근데 지금은 또 상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용어고요. 북경 동정이라는 경매에서 29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촛대입니다. 촛대. 우리는 촛대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촉태라고 합니다. 촉태, 우리는 촛대. 그래서 요게 요렇게 여기 삼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이런 스타일로 차림상을 차리는 거죠. 요 가운데 향로를 놓는 거고, 향로에 향로, 그다음에 옆에 촛대를 놓는 거죠. 그래서 촉대와 향로에서 삼공은 세 개다, 세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은 전지연탁 팔길상문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북경 광시에서 1127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레원에는 중요 사인 진장, 사인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개인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뭐 개인이란 말보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자죠. 쓰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름다운 기물 여의이 호로준입니다. 호로병입니다. 여의이. 네, 여의이죠. 그러니까 문양은 뭐 연꽃이죠. 전지연화문입니다. 그리고 영지문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윗부분에는 호로병이니까 상단부에는 영지문이 있고 하단부에는 전지연화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여의도문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절지화해문이 있고 그 위에는 변형연판문이 있고 그 위에 해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려하게 여의가 귀로 달고 있습니다. 자, 대청 걸륭런제의 관지도 명필로 아주 잘 썼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북경 동종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437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 레원을 보시면 이제 홍콩 크리스티에서 2003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콩 소도비에서 2010년에 이렇게 거래됐던 기물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기형이고요. 높이는 18cm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풀어드리면 여기 이제 고가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구지하라고 이건 이제 레인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800만 RMB에서 1000만 RMB까지 거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이 레인지를 벗어난 거죠. 물경 40%나 더 업이 돼서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온 건 또 상병 혹은 옥당충병이 나왔습니다. 전지 연꽃이고요. 항상 연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화색으로 마른 연꽃을 청련인데 이게 이제 청녀마다의 그 발음이 똑같습니다. 북경 동종에서 184만 RMB에 거래됐는데 역시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1995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나서 다시 이제 중소형 경매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가격을 보시면 다 방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184만 RM이면 3억 7천밖에 안 되는데 걸륭제 때 오리지널 진품이 3억 8천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넌센스입니다. 자, 여기 밑에는 촉태가 한 쌍이 있는 일대가 있습니다. 걸륭연제라는 요 전서체 관지가 네 글자로 상하 좌우로 해가지고 관지가 쓰여져 있는 기물이고 중국 가덕에서 25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레원을 볼 것 같으면 중국 가덕하고 영심유정이라는 궁정 어자진완이라고 그런 데서 경매가 됐던 기물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청화 두보 음중 팔선 초경시의도 대필동 큰 필동인데 높이가 15.3cm 북경 중안 경매장에서 86만 2,500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보가 이제 팔선 그 시를 쓰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요번 2017년도 방매에는 촉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촉태가 나와 있습니다. 해랑문이 그려져 있는 촉태가 나왔는데 중무성가에서 92만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은 홍콩 소도에서 1996년에 경매됐다고 나오는 거죠. 일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해수용문 접시요고 해수용문이 청화 유백의 기법으로 그려진 기물이고 뉴욕 카사도에서 2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작배가 없이 작탁만 있습니다. 강해 해수 운항문이죠. 운학이 날고 있고 여기 가운데는 운학이 날고 있고 요 산 모양에는 해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문을 강해 해수문이라고도 합니다. 중무성가에서 12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걸륭연제 전소관이 있습니다. 네 글자가 있고요. 요게 이제 뭐냐면 작탁이라고 그래서 아까 작배가 있었죠? 아까 작배가 여기 있습니다. 요 작배가 있잖아요. 요 작배를 집어넣는 그 탁입니다. 탁이죠. 여기 세 면이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 다리가 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청화 화해 육방 여의 족 여의가 이제 족을 달고 여기 이제 여의 운두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발 역할을 하고 있는 화분입니다. 화분 육방형이죠. 여기는 절지화해문이 있는데 보시면 뭐 연꽃이죠. 중무성가 경매장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된 자그마한 화분입니다. 자, 요거 왼쪽부터 보시면 이게 고족의 반이죠. 고족반입니다. 고족반 해수용문이 그려져 있는 고족반이고 북경 성헌이라는 경매장에서 35만 6,500 RMB에 거래된 레원을 보니까 홍콩 소덥에서 1991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측에 대청 걸릉레저 간지가 이렇게 6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의가 달고 있는 행원으로 되어 있는 수복문 아까 했던 거죠. 네, 북경 광시에서 218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레원은 뭐 서전당 서전당 구가니까 서전당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기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대청 걸릉여제 관지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절견병이죠. 절견병인데 요 구연부가 필새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연부가 필새 닮았다 그래서 세구병이고 여기 절견이 된 병입니다. 그리고 문양은 도철문입니다. 도철문. 청동기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도철문이죠. 여기는 이제 기룡문이라고 써 있는데 자, 기룡문, 기복문, 도철문 똑같은 얘기고요. 이런 문양들이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벽사의 의미입니다. 삿된 기운을 막아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여기는 완준이라고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윗부분이 이제 완같이 생겼다 그래서 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절견 세구병도 맞고요. 자, 화해 국제라는 경매장에서 126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작은 병이죠. 13.5cm인데 작은 병 1대입니다. 1대가 량건이라고 쓴 거 보니까 1대입니다. 2개. 대청 걸릉연제 전소관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여의두문이죠. 여의두문이 꽃하고 같이 나와 있는 문양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자, 북경 한해 경매장에서 143만 7천 RMB에 거래됐는데 레원은 북경 한해에서 2014년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먹을 놓는 묵상입니다. 묵상. 청화 용문양이 있는 묵상이고 요 서령 방매에서 23,000 RMB 참 쌉니다. 그죠? 길이가 요 7cm밖에 안 되는데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먹을 놓는 책상인 거죠. 테이블. 23,000이니까 뭐 한 500만 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방품이라고 봐야죠. 가격을 보시면. 자, 여기 또 요거는 이제 발이죠. 주발형. 발우라고 써여 있습니다. 발우. 그러니까 주발처럼 생겼는데 필새죠. 필새. 직경이 9.2cm고 중홍신이라는 경매장에서 25만 3천 RMB에 거래됐는데 이 레원은 이제 런던 카사드에서 거래됐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역시 이제 상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수문이 잘 그려져 있는 그리고 여기 대청 걸릉연제라는 관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해 경화라는 잘 모르는 경매장, 처음 보는 경매장입니다. 92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코끼리가 귀가 된 거죠.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써서 상이 준입니다. 상이 준인데 상이 비파준이죠. 그리고 전지화해문이 쫙 그려져 있고 상이 몇 편방호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862만 5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보상화문. 빼곡하게 전지화해문으로 그려져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연판문, 변형 연판문이 있고 영락이 걸려져 있고 밑에도 변형 연판문이 있습니다. 역시 기물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항이죠. 입술이 두터운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입술이 말려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권항이라고 합니다. 권항. 저기 그 본 문양이 주 문양이 산수문이 통경산수문이 잘 그려져 있고 구연부 쪽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이 이제 쭉 돌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부 쪽에는 회문이 돌고 있죠. 산수인물문 중국 가덕에서 20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도 이제 편호입니다. 이제 사각형이 됐네요. 쌍용이 이제 희주문이죠. 요런 게 용이 서로 여의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희주문이 맞습니다. 쌍용 희주문이 있는 편호입니다. 자, 홍콩 소덥에서 264만 8,800 RMB에 거래됐고 레원은 존 스파크라는 회사에서 런던에 있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오복봉수도 네, 여기 오복이 박쥐가 5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봉수도 5마리가 여기 그 복숭아를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숭아 혹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에 목숨 숫자를 써놔도 오복봉수라고 합니다. 오복봉수도가 있는 관이병이죠. 관이병입니다. 자, 오문중신이라는 경매장에서 거의 600만 RMB에 거래되는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부터 보시면 이건 뭐 많이 보셨죠? 이제 묶었다고 그래서 속련, 일파속, 뭐 일속련, 또 뭐 잡았다고 그래서 일파련, 뭐 이렇게 되는 연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반이죠. 여기가 구연부가 꺾여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절연반이라고 합니다. 런던 소덥에서 82만 RMB에 거래돼 있고 아모사특단 크리스티, 아모사특단, 암스테르담, 해석했습니다. 순발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모사특단, 암스테르담, 카사더, 크리스티,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크리스티를 얘기합니다. 1992년에 경매된 기물이라고 합니다. 아모사특단, 암스테르담 맞네. 자, 요것도 이제 송중매문 세안사무가 그려져 있는 반입니다. 뉴욕 소더비에서 22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큰 새인데요. 직경이 31cm니까 수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씻는 거죠.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데 석류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절지 화해문으로 가겠습니다. 북경 보리에서 71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요런 스타일 걸륭 때 많이 이제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구연부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다구병입니다. 다구병, 뭐 사련병,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련병이라고 하고 다구병이라고도 합니다. 구멍이 4개죠. 그래서 4개가 이제 뭉쳐서 한 몸이 돼 있는 것을 막 가리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용도가 화삽입니다. 화삽이라는 건 이제 꽃꽂이용이라는 거죠. 요 구멍 4개에다 꽃을 이제 꽂는 거죠. 네, 그래서 4개 화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꽃들이 이제 쭉 돌려져 있는 기물이고 관지가 이제 걸륭련제에 4글자로 된 전소관이 있고 카사더에서 6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레원은 이제 위얼사, 뭐 중국말인 것 같은데 위얼사 가족 소장하고 있는 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는 또 녹두준이라고 썼네요. 우두준, 소우자를 써서 소대가리다 이런 얘기죠. 사슴머리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녹두준, 우두준 뭐 그렇게 되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철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록. 철록은 사슴의 일종인데 이제 신화 속에나 나오는 사슴이고요. 뿔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유니콘처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는 단용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중무성가에서 529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레원은 홍콩의 소장가 손에서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여의두문이 구연부에 있고 맨 밑에는 용문양이 있습니다. 운용문이 있고 앙종식완 이런 것을 제가 앙종식완 혹은 영당완이라고 하죠. 영당완. 북경 성원이라는 경매장에서 48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단병이죠. 딱 보면 장경 단병입니다. 장경이라는 건 목이 길어서 장경이고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너무 들고 있었더니 팔이 아픕니다. 장경 단병. 단병이라는 건 이제 그 쓸개 담자죠. 쓸개를 닮았다 그래서 단병입니다. 이 단병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기형이 아주 좀 비싼 기형이에요. 자, 운용문이 아주 운용 희주문이 아주 전면에 걸쳐서 그려져 있는 장경 단병이고 홍콩 소도비에서 37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레원은 홍콩 소도비에서 1989년에 거래됐다가 거의 다 30년, 그쵸? 아니, 26년 만에 이제 새로 나온 기물이고, 요것도 이제, 육방이죠, 육방? 육방입니다. 육방절견병이죠. 육방절견병에 절지화해문이 쫙 돌려져 있습니다. 정말 대작이고, 이런 건 정말 소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여기 그 받침대도 아주 좋은 나무로 짰습니다. 자, 대천 걸륭연제 관지가 보여지고 있고, 상해 경화라는 경매장에서 1357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높이가 물경 67cm 정도 됩니다. 1357만이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제 소견은 방품이라고 봅니다. 진품은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300억 정도 돼야지 제 가격이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 요거는 방품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절지 서가문, 과가문이 그려져 있는 매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르는 경매장인데 처음 보는 경매장입니다. 방미 방매 563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레원은 이제 비리시 가족이 소장하고 있던 기물이라고 합니다. 밑에 초연문이 그려져 있고요. 네. 자,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은 기물이 또 나왔네요. 3개가 나왔네. 네, 3개가 아니라 1개를 이제 각기 그림을 그려놓은 곳입니다. 연달아서 절지화가문이 그려져 있는 육방병이고 육방절견병이라고 해도 됩니다. 북경 영시라는 경매장에서 184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다. 이런 기물들은 이제 육방관이병, 육방병들은 높이가 대개 벌써 68, 67 이렇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죽석 파초문이 그려져 있는 유명한 옥호춘병이죠. 일대입니다. 일대고, 일대인데 여기 이제 우선 관지부터 보면은 관지가 좀 글씨가 틀리죠. 글씨체가 틀리죠. 당연히. 왜? 사람이 그리니까요.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문양도 죽석 파초문의 파초를 보십시오. 파초도 문양이 조금 틀리고 옆에 바위도 문양이 조금 틀리죠. 똑같이 그린다고 했는데도 조금씩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사람이 그리니까 틀린 겁니다. 이게 정말로 똑같다. 그러면 전사죠.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요거는 일대라고 보면은 잘못된 거고, 여기 책에는 일대로 나왔지만 일대가 아니고 한 쌍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양이 똑같잖아요. 문양이 똑같은 건 한 쌍이고 문양이 마주봐야 일대입니다. 마주볼 대자죠. 대각선 할 때 대자입니다. 자, 요 기물은 북경 광시 경매장에서 639만 RMB에 거래된 거고, 홍콩 중요 소장가 손에서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촉태죠. 촉태인데 여기는 뭐 서등이라고 썼습니다. 서등이라고. 서등이나 촉태나 서등이란, 여기 이제 서등이라고 썼는데요. 서등이 뭔 말이냐면 이제 등이라는 얘기죠. 촛불을 이제 켜놓고 등을 씌우면 등이 되는 겁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37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이제 걸룽 연제관이 있습니다. 상해의 중요한 개인이 소장했다는 얘기가 쓰여져 있고, 자, 밑에는 이제 요런 게 해당형입니다. 해당. 이렇게 사각형이 됐는데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요 꽃, 해당화 꽃 아시죠? 해당화 꽃을 닮은 형태라 그래서 해당형 반입니다.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17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제시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일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경이네요. 가경이기 때문에 가경태 하겠습니다. 가경은 걸륭의 아들이죠. 요렇게 해서 2017년도를 리뷰해드렸고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제 2018년도
2018년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8년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옹정 나오고 여기나 이게 딱 보면 이제 걸륭이죠. 네. 보면 기억만 봐도 이제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걸륭은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그 걸륭 황제의 그 집요함, 집념 이런 걸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륭 때가 가장 극성기죠. 이제 최전성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봉기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까펑치라는데 그 고봉기가 이제 전성기거든요. 극성기라고 하죠. 최고로 전성기를 극성기라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그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륭제의 중기, 걸륭제도 60년 정도 재위했으니까 20년씩 나누면은 이제 초기 20년과 중간 20년, 마지막 20년인데 중간 20년기가 이제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륭 후기로 가면서 조금 수준이 떨어져 갑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최전성기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하면은 나머지는 조금 이제 미흡하게 보이는 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걸륭제 때의 관이절견병이죠. 관이절견병. 네, 관이절견병. 저도 투체가 하나 있습니다. 멋있는 투체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지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해랑문. 이 해랑문이라는 게 파도문이죠. 해도문. 이 걸려 있는 관이가 달려 있죠. 그냥 관이병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어깨가 깎였잖아요. 그래서 절견이란 말을 씁니다. 제가 뭐 지어낸 건 아니고요.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게 북경 중한이라는 경매장에서 51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원합이죠. 둥그런 합입니다. 아, 이거 옹정이구나. 이것도 옹정. 이거 걸륭이나. 요거 걸륭이네. 자, 요거도 이제 관이병인데요. 전지 화해문이 쭉 그려져 있고 밑에 초연문, 위에 초연문 있고 해도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이 쪽에는 회문이 돌고 있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24만 5천 RMB에 거래됐고 관지를 한번 보시면 대청 걸륭문제. 좀 삐뚤빼뚤한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이 쓴 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아름다운 기물이고 여기 이제 벌연문이죠. 보상화문이라고는 이제 연꽃입니다. 서양 연꽃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위에는 박쥐가 날고 있고요. 그래서 전지화해문이라고 보고 이런 것을 이제 쌍이 귀가 달렸다 쌍이병입니다. 문양이 아름답고 자, 대청 걸륭연저 관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여기 쓰여 있는데 관당백권이라는 경매장에서 69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리고 뭐 북경 광화루 5호 예술관에서 소장한 기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천구병이죠. 천구병의 문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특이한 기형이긴 하지만 문양이 여기 이제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도철문을 다 그려놨습니다. 기복문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룡문, 기복문, 도철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봉황을 이렇게 청동기 문양처럼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 변형연파문, 위에 여의도문, 여기도 이제 기룡문이 있고 회문이 돌고 있고 초연문이 있고 위에 여의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경 동정 경매장에서 86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관이병이죠. 요것도 관이 방호입니다. 방호라는 건 이제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 층차가 아주 많습니다. 자, 상해 광시라는 경매에서 805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가운데 있는 기물은 이제 사두죠. 사두가 뭐냐면 이제 타구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사구, 타구, 침을 뱉는 그런 용도의 자그마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생선이나 뭐 갈비 뼈 같은 거를 버리는 용도. 참 우아하게 버리는 거죠.
황제들은 이러고 놀았다는 거죠. 자, 뉴욕 크리스티에서 51만 8천 RMB에 거래된 높이 8.5cm의 자그마한 그런 이제 쓰레기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그런 그릇입니다. 자, 전지 화해문이 쭉 빼곡히 돌려 있고 여의도문이 있고 회문이 있고 절지 화해문이 있고 여의도문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또 포수준이죠. 포수준인데 포수준도 층차가 아주 다양하죠. 변형연판문, 해도문, 전지화해문, 초연문, 해도문. 자, 포수준이고 중호전장이라는 경매에서 88,000 RMB에 거래됐습니다. 당연히 방품이죠. 자, 여기도 법문이 이제 외면에 써져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전지 화해문으로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홍콩 소더비에서 33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문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대천 권력렌즈 관지가 있는 거죠. 독특한 기형이나 문양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쌍용이가 귀로 달고 있는 편병입니다. 전지 연꽃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기물이고요. 홍콩 소더비에서 2천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를 보여드리면 대천 권력렌즈 관지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지난 연도에 했던 거죠. 행원이라고 하죠. 행원 개광에 복수문이 걸려져 있는 여의 편병이죠. 런던 소더비에서 55만 8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레원드 역시 2000년에 18년 전에 런던 소더비에서 역시 거래된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요 맨 밑에 보면은 전지 연꽃이 있는 기룡이 귀를 달고 있는 전지 연화문이 있는 편병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월병이라고 쓰여 있죠. 포월병은 다른 말로 보월병이라고도 하죠. 중국 가덕에서 161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천록입니다. 천록. 뿔이 하나 있는 천록, 사슴을 닮은 신화 속에 나오는 사슴입니다. 전지 화해문이 쭉 있는 기형은 이제 편호라고 하는데 뭐 비파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북경 보리에서 25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요 귀를 좀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면 이제 육방관이 절견병이죠. 네, 북경 광시에서 26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자, 또 나오네요. 장경단병이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장경단병. 가격이 비쌉니다. 장경단병은. 자,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홍콩 소더비에서 4,300만 RMB가 거래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뷰한 이래로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4,300만 RMB니까 거의 한 90억 정도 거래되는 기물이고, 요거는 레원이 아주 복잡합니다. 크리스찬 홈스라는 부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윌리엄 H. 월프가 소장하고 있다가 뉴욕에 있는, 그 다음에 에벌린 아넨버그 홀이 뉴욕에 있는 또 소장과 손을 거쳐서 2006년에 뉴욕 크리스티에서 또 그 다음에 2011년에 홍콩 소더비에서 이렇게 자주 레원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는 또 아까 나왔던 기물이죠. 여의가 달려있는 행원 개광에 복수문이 그려져 있는 여의 편병입니다. 포월병. 런던 소더비에서 12만 2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가격만 봐도 방품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뚜껑이 유실됐네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절지 개광에 절지 서과문이 그려져 있는 지포입니다. 화해 국제라는 경매에서 218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를 보면 이제 립상 관음보살이 이제 이렇게 소조라고 하죠. 이거를 조각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경 동정 경매장에서 48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저 가운데는 이제 모인연화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인연화준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기복문이 요 가운데에 단화문으로 그려져 있고, 우리는 지금 보이질 않지만
어, 여기 연화문이 요게 찍은 연꽃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준입니다. 자, 대천 걸륭연제 관지 쓴 관지를 보여드리고, 자, 북경 보리에서 437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저 각줄 안에 보니까 법국 소장과 손을 거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파구어인데 프랑스를 가리킵니다. 프랑스. 그 영국은 뭐 그냥 영국이고요. 프랑스는 법국입니다. 독일은 덕국입니다. 큰 덕자를 써서 덕국은 독일, 법국은 프랑스, 영국은 영국,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그렇습니다. 한국은 한국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완인데요. 완의 그림은 이제 인물 산수도가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런던 소더비에서 44,000 RMB에 거래돼 있고, 레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 사특단, 암스테르단, 카사더에서 1986년에 거래된 기물인데, 가격이 너무합니다. 44,000이면은 뭐 우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자, 또 여기 보시면 용봉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봉문이 그려져 있으면 뭐다? 용봉정상이라고 설명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용은 걸륭의 용입니다. 걸륭 황제를 가리키는 정면용이죠. 정면용. 창룡교자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도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비둘기예요. 이렇게 해서 비둘기 구자를 써서 비둘기가 그 귀를 달고 있다 해서 비둘기 구자를 써서 구이준입니다. 구이준. 근데 이게 내각형, 사각형이 돼 있죠. 방호라고 하죠. 방호. 그러니까 구이방호입니다. 문양은 용봉정상이고요. 홍콩 소더비에서 거의 4천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80억. 레원은 송산수장이라는 그 이제 그런 경매장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는 귀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죠? 용이 그냥 길게 뻗어 있습니다. 쌍용이가 있는데 역시 사각형으로 된 호기 때문에 사방호라고 합니다. 방호라고 하고요. 문양은 18명의 학사가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놀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읊고 술도 마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선비들의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18명을 그립니다. 18학사. 그다음에 이제 중들을 그릴 때 18나한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그릴 때는 16자입니다. 16자. 16명을 그립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현당 백권이라는 경매장에서 132만 2천 RMB에 거래된 아주 특이한 기물입니다. 그림은 잘 그렸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은 황지가 아주 그냥 색택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는 영몽 황지라고 썼습니다. 뭐 보시는 거는 좀 진한 황이지만 여기는 레몬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레몬. 지금 사진에 보시는 카메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좀 진한 색이고요. 책에는 조금 레몬색입니다. 옅은 색입니다. 자, 그래서 청화 영몽 황지. 영몽은 이제 중국말로는 영몽이 영어로 얘기하면 레몬입니다. 황지 암각. 여기 이제 요 가운데 부분 복부 부분에 암각으로 음각이죠. 암각으로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암각으로 연꽃이 그려져 있고 팔 길상문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청화로 변형연판문, 위에 여의도문, 절지화해문, 초연문, 회문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기형이죠. 여기 관지도 보여드립니다. 대천 걸륭런저 관지가 전서체로 있고요. 홍콩 중한 경매장에서 54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추병이라고 썼는데 그냥 장경병, 지추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벌련문이 이렇게 이제 두 팔 벌린 것처럼 보이는 연꽃이 벌련문 혹은 서벌련문, 서양 연꽃이라는 뜻이고요. 중무성가라는 경매에서 58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도 보여드립니다. 대청 걸릉면적 관지가 요거는 아주 명필로 잘 썼습니다. 삐뚤빼뚤도 안 하고 잘 썼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이제 용이 귀를 달고 있고 접시가 있는 반구병이죠. 현문이 쭉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송 때부터 나왔던 기형의 형태입니다. 자, 전지 쌍용, 흠현문, 현문을 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음이죠. 이제 마실 음자입니다. 마시는 듯한 그런 형상이라는 뜻인데 재밌습니다. 표현이. 관당 100권이라는 경매에서 37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의 호로병이죠. 여의가 달려있는 호로병이고 벌련문이 있습니다. 여기 또 나왔죠. 서벌련문이라고. 그러니까 두 팔 벌린 것 같은 거는 서벌련문이라는 거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귀에 딱지가 박히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팔 벌린 것처럼 되는 거. 이걸 벌련문 혹은 서양 서자를 써서 서벌련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연꽃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걸 특이하게 해서 이제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의가 아름답게 걸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층차가 꽉 찼습니다. 자, 홍콩 중안 경매장에서 685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는 이제 감람병입니다. 감람병. 높이가 67cm나 되는 큰 감람병입니다. 감람병은 이제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기름 얘기할 때 올리브유 하잖아요. 그 올리브의 이파리를 닮은 게 감람입니다. 감람병 하면 이제 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은 이제 송록도죠. 송록도. 송속 수록도라고 합니다.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슴도 복을 나타내고 소나무는 장수를 나타내죠. 바위도 장수를 나타내고. 중국 가덕에서 345만 RMB에 거래됐고 북경에 있는 소장가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물은 이제 세안사무도가 그려져 있는 반 일대입니다. 홍콩 소드베에서 40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오른쪽에도 또 세안사무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가격이 좀 다르네요. 자, 패스하고 여기는 이제 아주 멋있는 용이 있죠. 날개 달린 용입니다. 날개 달린 용이죠. 요거를 응용이라고 합니다. 응용 혹은 날개 익자를 써서 익용, 응용, 익용과 응용은 왕중왕입니다. 용들 세계에서는 최고 대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리 암흥 경매장에서 218만 5천 RMB에 경매된 50.8cm가 되는 대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기형은 아까도 봤고 지금 벌써 한 10개는 본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방절견병, 절지화해문이 있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보리 홍콩에서 1175만 RMB에 거래됐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홍콩 소도에서 900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토주태라고 썼는데 운용토주태. 그러니까 이제 용이 그 구슬을 토해내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탁자입니다. 탁자, 테이블. 북경 광시에서 66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반이죠. 절연반입니다. 여기가 꺾여서 절연반 혹은 필세라고 볼 수 있는데 홍콩 소도비에서 83만 RMB에 거래됐고 운용 희주문입니다. 여기도 운용문이 그려져 있는 완 일대가 뉴욕 소도비에서 25만 9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개합입니다. 뚜껑이 있는 유개합인데 뚜껑이 동그라미니까 원합으로 보시면 되고 특이한 거는 요 다리 부분, 족 부분이 여의도문으로 돼 있다는 거. 대예방매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1995년도 방매된 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요건 뭐 이제 걸륜인 거 다 아시죠? 절지화화문이 그려져 있는 매병이고 관현백
관현 100권이라는 경매에서 488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매병이고 이거는 뭐 절견병이니까 뭐 대예 방매에서 1,43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까지가 걸륭입니다. 팔길상문이 그려져 있는 촉대 일대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4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외국인이 소장했던 기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힘듭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었더니 뭐 현기증이 나려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려고 하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2017년과 18년에 걸륭제 때 청화 도자기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자, 짱아몽 도썰 중국 도자기 110번째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2019년도는 제가 판이 없기 때문에 2020년과 21년도 2개년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걸룽제 때는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짱아몽 도썰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